60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 저자, 이승환. 출판일, 2023년 7월 1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책 소개. 회계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에서 알려주는 재무제표 읽기를 실천해보세요. DART 활용법 재무제표 읽기 연습 회계 용어와 주석. 회계는 쉽다. 포인트만 알면 누구나 금방 재무제표를 척척 읽어낼 수 있다. 숫자는 근거와 오해를 줄인다. 회계 숫자는 경영의 언어다. 재무제표는 직장인의 경쟁력이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렴풋이 회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바라봐야 할지는 대부분 잘 모른다. 재무제표는 회계 지식이 깊지 않더라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보고서에 불과하다.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각 회사가 회계 처리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 활동을 숫자로 표현한 재무보고서일 뿐이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재무제표의 본질을 그냥 매출액, 영업이익 등 몇 개 수치로만 이해한다. 그런데 재무제표가 직장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이다. 재무제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축약시켜 놓은 보고서여서 기업을 빠르게 이해하고 회사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 회계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재무제표의 숫자가 취직, 승진, 주식 투자, 기획서 작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에 나온 모든 수치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팀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분석 등 기획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취준생에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준비 자료가 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결정을 위한 확신을 줄 수 있고, 경영진에게는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이승환, 회계세무사. 회계사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회계와 재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읽는 남자라는 필명으로 브런치, 아웃스탠딩, 썸금융 등에 기고하며 재무제표를 쉽게 보는 방법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직장인이 회계를 알면 숫자를 무기로 만들 수 있다. 한 번도 회계 공부를 안 한 직장인은 수없이 많지만 한 번만 한 직장인은 없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렴풋이 회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바라봐야 할지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저는 드라마 미생과 김과장을 통해 높아 보이기만 했던 회계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는 직장인에게 상식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가 중요하다는 100마디 말보다 드라마 한 편이 회계의 핵심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드라마 미생에서는 신입사원이었던 안영희와 재무팀장의 대화에 회계 숫자의 역할이 드러나 있습니다. 같은 기획서라도 부서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긍정적 반응이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뜻이다. 숫자는 근거와 오해를 줄인다. 회계 숫자는 경영의 언어다. 직장인들이 부서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숫자인 회계 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아주 함축적이고 임팩트 있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드라마 김과장은 회계팀이 주된 배경으로 분식회계 사건을 에피소드로 다루며 재무제표, 회계처리 등 낯선 회계 단어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라마를 통해 직장인에게 재무제표, 회계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상이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 지식이 깊지 않더라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어떤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상급자나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이 책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읽는 법 또는 보는 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사건이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보고서가 주로 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재무제표 역시 기업의 재무 상황을 다룬 표에 불과합니다. 다만 재무제표 안에 숫자를 읽어낼 때는 약간의 기본 지식과 요령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무제표에 담긴 기업의 숫자를 읽고 이해한다면 누구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어려워 보이지만 각 회사가 회계 처리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 활동을 숫자로 표현한 재무보고서입니다. 몇 개의 표와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기업별 특징이 천차만별인데다 그 회사가 처한 환경 요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축약시켜 놓은 보고서이기에 아주 빠르게 기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직장인이라면 이 숫자를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무료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회계 정보를 말입니다. 직장인이 회계를 알면 숫자를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부채, 자본 등 숫자에 대한 수많은 항목이 재무제표에 나옵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요령과 몇 개의 회계 개념만 알면 여러분도 재무제표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현실 회계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재무상태와 주석, 손익과 현금 흐름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보통 회계 또는 재무제표를 어렵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낯선 회계 용어 때문입니다. 회계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를 모르면 숫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회계 용어가 나오는 재무상태표와 강용어를 자세히 풀어주는 주석을 1에서 5장에 모아 설명했습니다. 모든 회계 용어를 배울 필요는 없기에 이 책에서는 재무제표 읽기에 필요한 것과 회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회계 지식만 다루었습니다. 6에서 8장에서 다루는 손익과 현금 흐름은 대표적인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개 표는 1년간의 단기적인 기업의 성과 이익과 실제 들어온 돈을 확인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재무제표입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법과 현금이 드나드는 흐름을 통해 직관적으로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회계 용어보다 재무제표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책만 읽어도 재무제표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담았습니다. 이 책은 꼭 순서대로 읽지 않고 편의에 따라 중간부터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사항은 4가지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모두를 연결하여 읽는 관점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수치를 회사가 이러이러한 상태구나 라는 스토리로 바꿀 수 있어야 재무제표 읽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준생에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준비 자료가 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결정을 위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팀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분석 등 멋진 기획서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물론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에게는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재무제표가 각자의 목적과 필요성을 가진 분들에게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ART를 활용하라. 기업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전자공시 시스템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DART는 상장법인 등이 공시 서류를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가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 공시 시스템입니다. DART 사이트 사용법을 알면 재무제표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DART가 미는 슬로건은 신속하고 투명한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로고는 대한민국 기업 정보의 창입니다. 기업들이 공시한 공개적으로 게시한 중요한 정보,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DART에 포스팅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페이지는 회사별 검색입니다. 회사별 검색은 회사 공식 명칭을 검색창에 넣거나 종목 코드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검색을 누르면 해당 회사의 최근 공시 정보가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조건을 걸어서 중요한 보고서만 우선 먼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나 상장사일 경우 사업보고서를 먼저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 유형의 조건을 거는데 정기공시나 외부감사를 통해 주요 보고서만 나오게 하며 보통 3년 기간 조건을 걸어서 최근 몇 년의 보고서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중요한 보고서만 필터링돼서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가 정기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떤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지 현황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보고서 창이 새롭게 뜹니다. 회사의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사업보고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왼쪽에 목차가 함께 나오는데 목차별 클릭을 통해서 하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는 항상 첨부 서류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PDF 파일로 갈무리할 수 있습니다. DART는 기본적으로 상장사와 외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 3만 개 이상의 자산 120억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의 재무제표와 각종 보고서를 모아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보를 포함해 유용한 기업 정보와 함께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로 만들어 놓은 기능도 있어 DART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 오른쪽 로고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스크롤을 내려보면 많이 본 문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관심 두는 회사 공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아래에 있는 공모 게시판에는 최근 공모 예정인 기업들의 공모 공시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DART에는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 개황 코너가 있습니다. 관심 가진 기업의 공식 명칭, 영문명, 홈페이지 주소, 업종, 설립일 등 가장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기업 개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RT는 기업 정보의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약간의 프로그램 기술을 가지면 기업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PEN, DART라는 코너인데 코딩 등 IT에 능통하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회계가 쉬워진다. 직장인이 회계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계 또는 재무제표에 관련된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개념 외우는 지루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공부하든 직장인 지식은 실무적이어야 하고 돈이 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바로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라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회계는 직장인이 배워야 할 필수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회계를 전공자나 회계팀 수준으로 배우길 원한다면 이 책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회계란 DART를 통해서 제공되는 재무제표를 직접 읽고 해당 숫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회계 초심자에서 회계 교양인 정도로 회계 정보를 다루는데 조금 더 수월하기를 바랍니다. 회계 정보인 재무제표를 읽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사실을 찾아내는 정도의 회계 지식은 정말 별거산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회계 수업을 듣지 않아도 재무제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조금 눈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의 정보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재무제표를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회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표현과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보면 막막합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회계를 가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헷갈리지 않는 재무제표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이 축복한 예수의 첫 설교 첫 마디는 바로 회개하라 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무슨 소리인가 싶죠? 회개와 회개 글자가 다릅니다. 여기에 생각해 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회계의 핵심은 그동안의 기독교 종교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중심의 종교에서 사랑과 사람 중심의 기독교로 180도 관점을 바꾸라는 의미가 바로 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회계와 재무제표는 어렵다, 재미없다,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는 생각과 관점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회계를 생각하거나 재무제표를 떠올리고 알 수 없다,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지? 정밀해야 한다, 복잡할 거다, 수식을 알아야 한다 등의 생각이 든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회계는 굉장히 쉽고 친절하며 재무제표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정보라고 단정하고 시작해야 편합니다. 회계는 쉽습니다. 누구나 금방 재무제표를 척척 읽어낼 수 있습니다. 회계는 실생활 속에서 튀어나온 단어에 불과합니다. 회계는 모여서 셈하는 돈 문제다. 회계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모일회 자와 계산할 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팀이 그동안 쓴 돈 계산해보자. 팀장님, 얼마 썼어요? 1만 원 썼어. 저는 3천 원 썼어요. 라는 식의 대화가 바로 회계입니다. 모여서 계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해보면 사실 민망하고 짜증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돈이 나오니 정확해야 하고 일일이 따져야 할 기준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회계에 대해 감정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주로 돈 문제를 얘기하니까요. 회계는 보통 학문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체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어떤 조직이든 간에 모여서 돈 세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더 직관적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회계가 다루는 주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재화의 사용과 이익의 증감을 회사 조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가 재무제표이고 그 내용을 장부에 적는 과정을 회계처리라고 표현합니다. 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와 원칙들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제도를 다 포괄한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를 통해 나온 정보, 즉 회계 정보는 재무제표라는 일종의 형식으로 통일됩니다. 회계처럼 재무제표 역시 한자로 나타내보면 재무는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이라고 풀이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재자는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즉 재무를 여러 개의 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돈이나 재산에 관련된 내용을 한 개의 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보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회사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정육면체 각각의 면을 보여주듯 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여러 개의 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이 회사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재무적인 상태와 현금의 흐름과 손익 계산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모아놓은 게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실제로 회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완결성 있게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에 관한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도 독특한 특징입니다. 부정확한 꾸밈이나 거품이 싹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분위기가 좋다든지 CEO가 유능하다든지 같은 주관적인 가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냉정한 판단의 조합이라 더없이 객관적인 숫자 정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재무제표 기본은 숫자 색이다. 재무제표에 나온 숫자는 단위가 화폐입니다. 재무제표를 읽는다는 것은 숫자 정보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스킬이지만 숫자를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재무제표 읽기가 더뎌집니다. 화폐 단위라는 걸 고려해서 억 단위로 숫자를 읽는 습관을 들이면 편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은 보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에 무너지거나 힘들어질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억 5,685만 6,650단위, 원 6,955만 5,789단위, 1,000원 8,636원 단위, 100만 원 등 재무제표에는 단위가 바뀌어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각각 몇 억 원일까요? 숫자와 단위를 보고 딱 이건 몇 억, 저건 몇 억으로 바로 읽을 수 있어야 재무제표 읽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찾아가면서 수치를 비교할 때가 자주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일시백천만 식으로 세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단위가 원일 경우에는 뒤에서 두 번째 콤마 앞 제일 첫 숫자가 억이고 단위가 1,000원일 때는 첫 번째 콤마 앞 첫째 자리가 억입니다. 100만 원 단위일 때는 뒤에서 세 번째 숫자가 억입니다. 앞에 숫자를 예로 들면 3억 5,685만 6,650단위 원, 는 3억 원, 6,955만 5,789단위 1,000원, 는 695억 원, 8,636원 단위 100만 원, 는 86억 원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몇 번만 연습해보면 긴 숫자를 모두 억 원 기준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1,000만 원 아래를 절삭해서 읽는 걸 불안해하지 마세요. 회계에는 중요성의 관점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회계감사 시에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금액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려갑니다. 회계 관련 실무 부서라면 일원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큰 금액 위주로 재무제표를 읽어야 합니다. 회사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금액의 이동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눈치채야 합니다. 재무제표 읽기를 위해서는 무조건 숫자 세는 게 빨라야 합니다. 숫자 읽는 연습을 하면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을 때는 흐름과 패턴을 찾아야 한다.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차대조표와 재무상태표가 같은 말이고 대차대조표는 사라진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제표의 본질을 그냥 매출액, 영업이익 등 몇 개 수치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가 직장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에는 어떤 사항이 나와 있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라는 보고서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있으니 꼭 찾아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석에서 다루는 항목이 있으면 재무제표 읽기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편하게 읽고 사용하기 위해 회계 공부를 마음먹었다면 재무제표에 나온 숫자를 단지 결과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 과정은 사진과 같은 기록의 절차입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누구나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정했습니다. 우선 말보다 숫자를 씁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대신에 영업이익 100억 원이라고 쓰도록 했습니다. 같은 형식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 계정 과목 분계, 회계 기준 등 합의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를 이해할 때 수학 공식 A, B = C처럼 기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정해진 결산 시점에 나온 숫자들은 기업의 단면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단면의 한 지점을 보고 회사를 판단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흐름을 파악해야 회계로 나온 숫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계 정보인 재무제표를 읽을 때 회계가 흐름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책 읽기처럼 재무제표를 읽을 때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분포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이 표에 나온 숫자는 지난 기업의 과거사를 누적시킨 결과입니다. 재무제표 발표 기준일의 숫자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누적된 숫자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 또한 보통 5년 정도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4에서 5년의 숫자 흐름을 보는 것은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보는 데 기본입니다. 재무제표를 담은 감사보고서에는 계속 가정기업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려운 말 같아 보이지만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한다 는 가정입니다.
재무보고서인 재무제표는 1년이라는 기간으로 작성됩니다. 숫자의 처음과 끝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를 넘겨서 연결되는 판매와 경영활동이 있는데 1년 단위로 끊어서 보고할 뿐입니다. 그 전제가 바로 계속 가정기업입니다. 올해만 영업할 회사가 아니니 1년 단위로 끄는 재무보고서를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회계 정보인 재무제표에는 계속 사업을 유지할 기업의 과거와 미래의 숫자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즉, 흐름을 보지 않고 단순히 숫자가 나온 시점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회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흐름과 패턴을 파악하면 기업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으세요. 우리는 왜 재무제표의 거리감을 느낄까요? 그 이유로 용어와 개념이 어려워서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닐까요? 직장인이라면 회계나 재무제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계팀, 전표 처리, 지급 오류, 결산 등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회계와 재무제표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장부로 돈 쓰는 일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고, 쓴 걸 적고, 나중에 잘 썼는지, 비는 데는 없는지 계산하고 정리하는 게 재무제표와 회계의 목적입니다. 내 돈을 혼자 쓸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쓰는 것이라서 원칙과 절차 그리고 내부 통제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 회계 공부라면 직장인들이 본능적으로 꺼려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동안 회계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회계나 재무제표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나요? 대부분은 학교 다닐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부터 재무제표나 회계 처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듣고 경제 기사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 마치 외국어처럼 무관심의 영역으로 방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급도 오르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재무제표가 종종 등장합니다. 도대체 재무제표에 나온 숫자가 뭡니까? 알 것만 같은데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도 정확히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영업이익, 매출액 같은 기본적인 용어는 알겠는데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당최 나만 모르고 다른 이들은 다 알고 투자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회계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에서 알려주는 재무제표 읽기를 실천해보세요. 이제 회계 공부보다는 실전에서 재무제표를 활용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금방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숫자가 갑자기 취직, 승진, 주식 투자, 기획서 작성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제표에 나온 모든 수치가 회사에 관련된 모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회사의 숫자를 가져다 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매일 재무제표를 읽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고 그 효과와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재무제표 읽는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